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온 76세 유튜버 제프리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은퇴 후 삶의 의욕을 잃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가 한국의 가수 아이유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K-팝 팬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할아버지 제프리의 K-팝 라이프를 운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제프리가 아이유와 K-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유튜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리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어 교사로 일했어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은퇴하기 전 10년은 대학교에서 글쓰기와 문학을 강의했죠. 제 직업은 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책과 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는 건 제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제가 사랑하던 일도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저는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지낼 계획이었죠. 책을 더 읽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은퇴한 첫 해는 나쁘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손자들과 놀아주고 몇몇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점점 삶이 반복되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었어요.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던 제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5년 전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녀가 떠난 뒤 저는 마치 삶의 반쪽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있을 땐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게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제 손자였습니다. 제 손자는 16살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는 힙합, 팝, 그리고 K-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즐기며 새로운 곡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도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며 흥미롭게 듣는 편이었죠. 어느 날 손자가 저를 찾아와 태블릿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한국 가수 아이유가 부른 곡이에요. 그때 제게 보여준 영상이 바로 아이유의 좋은 날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가 좋아하는 노래라니 들어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저는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유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맑고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특히 후반부에서 3단 고음을 부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그 후로 저는 아이유의 노래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손자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에서 반편지, 나의 옛날 이야기, 러브포엠 같은 곡을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제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유의 음악을 들으며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곡을 찾아 듣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그녀의 음악과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유를 좋아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 내가 뭘 안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76세라는 나이에 시작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손자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유가 제게 준 위로와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제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처음 카메라를 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앞에 앉아 준비한 대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첫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리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76세 유튜버이고 오늘은 제가 왜 한국 가수 아이유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유와 그녀의 노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편해지더군요. 영상은 약 5분짜리였고 손자의 도움으로 편집을 마친 뒤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뒤 며칠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조금 실망도 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아이유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뒤로도 천천히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유 팬인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처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영상이 너무 좋아요. 제프리님, 앞으로도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며 공감하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유의 곡과 무대를 리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리뷰한 곡은 좋은 날이었어요. 제게 아이유를 처음 알게 해준 곡이었으니까요.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 곡의 가사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곡이에요. 특히 3단 고음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죠. 이 리뷰 영상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어요. 그 후에는 반편지, 러브포엄, 그리고 아이유가 영화 브로커에서 부른 OST까지 다양한 곡을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곡에 대한 제 감상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 곡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할아버지, 이 곡을 들으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이 곡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제 유튜브 채널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팬들과의 소통이었어요. 댓글을 통해 세계 각지의 아이유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브라질 팬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프리님, 저는 브라질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제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 후로 저는 더욱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매번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제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다 보니 어느덧 구독자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유 팬 커뮤니티에서 제 채널을 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76세의 할아버지가 아이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들을 꼭 보세요. 그 후로 제 채널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팬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제가 다룰 주제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팬들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유의 러브포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곡을 듣고 느낀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곡을 들으며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이 곡은 마치 누군가가 힘든 순간 내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이 곡이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아이유 팬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아이유가 전하는 메시지를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이유 팬덤인 유엔아는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엔아는 음악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죠. 이 말에 많은 팬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었고 저는 아이유 팬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유뿐 아니라 K-팝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하나의 큰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언젠가 아이유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게 된 지 5년 만에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직접 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팬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본 인천공항은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여행의 시작을 환영하는 듯 했죠. 그리고 공항에 울려 퍼지던 한국 노래들. 그 중에는 아이유의 라일락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들른 곳은 서울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홍대 거리에서는 젊음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깊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아이유가 활동했던 장소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죠. 아이유의 팬들이 추천해준 곳 중 하나는 그녀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장소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녀의 음악이 만들어낸 세계에 잠시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그녀의 흔적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던 한국의 아이유 팬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가 한국에 온 것을 마치 가족처럼 기뻐해 주었죠. 한 팬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프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아버지처럼 아이유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뿌듯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배려와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하며 아이유와 관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에서 가장 기대했던 이벤트는 바로 아이유의 콘서트였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는 아이유의 공연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티켓을 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이유의 팬덤인 유엔아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티켓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거든요.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티켓 예매 사이트를 지켜봤습니다. 76세 할아버지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손자의 도움을 받아 티켓 예매 전부터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죠. 예매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을 반복하며 겨우 티켓 한 장을 손에 넣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실제로 볼 수 있겠구나.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콘서트 당일 저는 아침부터 마치 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아이유 팬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이 만든 응원봉과 팬 메시지가 담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제프리님도 오늘 아이유에게 이걸 흔들어 주세요. 그 작은 응원봉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죠. 팬들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 순간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아이유가 어떤 가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조명이 꺼진 공연장은 팬들의 응원봉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팬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이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아이유가 등장했을 때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 서 있구나.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띤 채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팬들의 함성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함성 속에서 저도 외쳤죠. 아이유 사랑해요. 첫 곡은 라일락이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주변의 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드는 그 순간은 정말로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공연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갑자기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곡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들어주세요. 러브포엠입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를 위로하려 해 이 노래가 들리니 그 가사는 마치 아이유가 저를 위해 부르는 것 같았고 제가 그녀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게 그녀의 노래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팬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공연의 일부가 아니라 그녀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그 자체였어요. 아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음악에 담긴 의미와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진솔하게 전달했죠. 특히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한 팬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유님, 당신의 노래 덕분에 저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아이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고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공연의 마지막 곡은 밤편지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지고 그녀가 잔잔한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때 저는 마음 깊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아이유와 그녀의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해야겠어. 그날의 공연은 제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이 제게 준 위로와 희망, 그리고 그녀의 팬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순간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아이유를 좋아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녀의 음악이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아이유를 좋아하며 느꼈던 그녀의 가치관은 한국의 일상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을 때 직원분이 저를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고 제 하루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아이유의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듣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녀가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이유의 음악을 통해 사랑하게 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유의 음악이 나에게 준 희망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비롯된 거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유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제가 느낀 감동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유의 콘서트를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저에게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감동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아.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특히 아이유와 관련된 순간들은 제게 너무도 소중했지만 그 감동을 저 혼자만 느끼는 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나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유튜브 채널에 한국 여행과 아이유 콘서트 경험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제 채널의 방향은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유에 대한 리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로 했죠. 제가 처음 만든 영상은 콘서트 후기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유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팬들의 사랑이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감동이 느껴져요. 저도 그 콘서트에 갔었는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멀리서 오신 팬이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댓글을 읽으며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채널을 통해 한국과 K-팝을 더 많이 알릴 거야. 현재 저는 유튜브를 통해 아이유를 비롯한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가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언젠가 그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매일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익히고 있죠. 그리고 제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유가 제게 준 영감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영감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76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죠. 아이유의 음악을 듣고 처음으로 느꼈던 감동처럼 여러분도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어디에 살고 있든 한국은 분명 당신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유와 한국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